그러면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면. 네, 후보님, 그 청와대 민정수석실 있잖아요. 예. 네,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직무 감찰, 공직기강 확립 및 부패 청산 업무를 맡고 있는 곳인데요. 총리실도 좀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는 부서가 있죠. 아시나요? 이제 있기는 있는데 네. 이제 주로 이제 이 공직자 지방 공직자들의 청렴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감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수사는 아니라 이제 감찰 기능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국무총리실 산하에는 민정민원 비서관이 있고요. 국무조정실 산하 공직복무관리관, 주로 공무원의 비위를 감찰하고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잡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5년 이후에 금품수수, 공금횡령, 업무 부적정, 품위 손상, 기강회의 등으로 적발된 공무원이 총 1,524명이거든요. 여기 도표가 안 나왔구나. 그런데 그 공직복무관리실에 적발된 인원, 아까 이제 1,524명 모든 이제 공직자들이잖아요. 그 인원 중에 제가 유심히 보니까 검사는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네. 요즘에 그 검찰의 일탈 행위가 매우 심각하지 않습니까? 뭐 너무나 잘 아시는 김학의 사건부터 해서 뭐 그랜저 검사 사건, 스폰서 검사 사건 이렇게 일탈 행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검찰 내에 어떤 일탈 행위는 우리 총리실이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나 전혀 감찰의 대상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약간 성역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내의 일탈 행위, 부정 비리 행위는 검찰 스스로가 감찰하지 않고 경찰은 영장 청구해도 기각시키고 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조사 기능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제 성역으로 남아서 점점 그들의 이제 일탈 행위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저는 그 총리실의 그 산하 기구가 수사권은 없고 감찰 기능은 있습니다만은 그 기능이라도 좀 잘 살려서 최근에 그 서지영 검사 사건 아시잖아요. 서지영 예, 검사. 압니다. 서지영 검사가 동료 검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그래서 미투 폭로를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해당 사건에 대해서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또 인권위원회는 직권조사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지난번 국회 운영위원회 때 제가 인권위원회 국정감사 때도 직접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인권위는 가해 검사에 대한 아무런 조사를 실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법무부의 권고에 따라라. 그리고 권고 결정한 다음에 서지영 검사권을 그냥 각하했습니다. 유화무화된 거예요. 이뿐 아니라 2018년도에 법무부에서요. 검찰청 여성 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및 성희롱 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했었거든요. 검찰청에 근무하는 여성 전체의 65.1%, 여성 검사의 70.6%가 성추행,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참고로 시기는 좀 다르지만요. 여성가족부에서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같은 조사를 했는데요. 일반 여성은 16.8%가 성추행,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검찰이 사회 정의를 바로잡는 곳인데 검찰 내 그것도 여검사들의 성추행, 성폭력 피해가 70.6%라는 겁니다. 우리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정말 그 성역이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코 그런 상황이 지속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공수처가 올 7월이면 어느 정도 이제 공수처의 업무가 시작되겠지만은요. 저는 이제 그 총리실 산하의 그 두 부서가 이제 감찰 기능은 있습니다만은 그 검찰 내부에 있는 남성 우월주의나 뭐 이 같은 좀 양성 평등이 안 지켜지는 검찰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나서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총리가 되신다면 그 두 부서에 대해서 그런 권한이 있거든요. 네. 그런 의지를 갖고 좀 시도해 보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수 있습니까? 네,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그 제가 이번 청문회 준비하면서 우리 총리실의 몇 분들과
아마 이제 준비하시는 총리 후보 그 청문회 준비하시는 분들 통화를 해봤는데요. 이런 시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지적을 했더니 주로 검찰 내부의 문제는 법무부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검사는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라 특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총리실 관리 대상이 아니다라는 사견이었지만 그런 해석을 해요. 전 그런 그 해석에 대해서도 오래된 관행 때문에 빚어진 아마 그런 사고 같은데요. 우리 취임하시면 그런 좀 우리 총리실의 모든 그 공직자들의 그 생각도 완전히 좀 전환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네. 그 제가 조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상훈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 어저께도 이제 사진 몇 장에 대해서 공개하시고 우리 후보님에 대해서 어저께는 심지어는 이제 측근들의 비리를 언급하시면서 후보님에게 불법 자금이 흘러갔을 수도 있다 이런 추측도 이렇게 하셔서 후보님께서는 굉장히 아주 모욕적인 상황을 맞이하셨었는데요. 오늘도 이제 이어서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정말 이거는 너무 과도한 정치 공세다. 최소한의 이런 문제를 제기하시려면 근거는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측근이 그런 사건에 연루됐다고 해서 우리 후보님이 그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되고 심지어는 불법 자금까지 수수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하시는데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오히려 후보님이 그 측근들한테 이용당하는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제보자한테 아주 이용당하고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정당한 의혹을 제기하실 거면 정말 좀 취재를 정확히 하시고 아마 제가 볼 때 청문회 짧은 기간에 제보자의 일방적인 이야기 듣고 지금 문제 제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아니요. 후보를 평가를 그렇게 터무니없게 하시니까 저도 똑같이 평가하는 겁니다. 좀 취재를 하시고 근거를 갖고 문제 제기를 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아까 시사저널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좀 후보님은 섭섭하실지 모르지만 그 시사저널은 그 보도에 대해서 명예훼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는 아무리 개인의 좀 억울함이 있더라도 헌법에서 보장된 언론의 자유, 다시 말해서 그 언론 매체가 알 권리를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를 근거로 한 알 권리를 우리 재판부에서는 그쪽에 좀 더 힘을 실어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억울한 사정이지만 이게 부여된다 그러면 처벌할 수 없다라는 형법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감안됐다. 하지만 그 사건의 본질과는 다르다. 예, 네, 그렇습니다. 예. 1분을 더 드렸습니다. 저는 1분 다 쓴 건가요? 아까 다 썼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의원님들께서 가급적이면 청문위원님들께서 동료 의원의 발언을